좋아요, 구독. 섹터들이 오르는 섹터도 있는 반면에 또 하락률이 두드러진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낙폭이 큰 쪽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낙폭이 그나마 좀 크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단연 이제 2차 전지 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올해도 좀 불확실성 요소들은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단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좀 불확실성 리스크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작년부터 이제 판가 하락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우려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계속 좀 더해지면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섹터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가 하방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것은 일단은 공매도 금지 효과 부분들이 일단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나 기대감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좀 우호적인 좀 외부 환경 부분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서 일단 이제 4분기 실적까지는 분명히 좋지가 않을 거예요.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영향을 받고 밑으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뭐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고 역성장 부분들이 우려가 돼가지고 좀 주가를 많이 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반기보다는 좀 밸류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겠죠. 일단 이제 상반기 부분들 대비해서도 밸류가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면서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일단은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또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또 하나의 좀 초입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쪽은 지금 당장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은 수주 모멘텀입니다. 네, 수주 모멘텀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증설 계획을 좀 높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신규 수주가 나온다 하게도 아마 추가적인 증설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은극재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야겠죠. 은극재 쪽에 튼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LFP 배터리 관련해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가 일단 저는 올해 충분히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시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악영향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겹치고는 있지만 일단 작년에도 나노신 소재가 좀 부각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엔 지금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은극재 쪽에서는 대장입니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폴란드 쪽에서 공장 양산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이런 계획성도 가지고 있고 일단 아마 영업이익률 부분들도 그렇고 2025년까지는 정말 엄청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더해서 나노신소재 같은 음극재 기업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하락하는 쪽 먼저 살펴봤는데 상승하는 쪽을 좀 넘어가서 좀 살펴볼게요. 분위기 좀 반전해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섹터가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모가와 비교했을 때 3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흐름 자체가 뭐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진엔텍 300%까지 올라간 만큼 지금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우진엔텍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하락률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승률 종목을 여쭤보시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진엔텍에 방송에서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진엔텍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구주 매출이 굉장히 많은 상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신주 매출도 있고 구주 매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주 매출이 약 20% 정도가 넘어가면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구주 매출이 40%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좀 밀려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이런 수급적인 힘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추후에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뭐 종가까지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순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이거 좀 짧게 보고 매수를 할 거야. 단타 입장으로 진입을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물리게 되면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매의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진엔텍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우진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진엔텍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조금 반감될 네.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IPO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짧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락하는 섹터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그죠. 건지 짧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하우스라든지 IP 쪽에 대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뉴프렉스라든지 요 엑셀 관련주들도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우주항공 쪽이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커요. 오늘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4년도에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AP위성이라든지 제노코 그리고 세트렉 I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뭐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내용들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연중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었던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컨택 같은 기업도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좀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더 끌고 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끌고 가 볼만하다라고 정리를 전해 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우진엔텍이 상장했는데 시각이 좀 비슷하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HB인베의 경우에 내일 상장을 할 거고 현대임수는 1월 달에서는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본부장님이 거의 다 뭐 앞전에 말씀은 다 잘 하셨는데 네. 일단 뭐 우진엔텍이나 신규 상장주들은 솔직히 지금 기업 분석 밸류 자체 이 가치성이 지금 아직은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겠지만 결국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좀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지금 이제 막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전년도라든지 재작년도에 대한 사업 영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지금 판별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원전 쪽에 대한 뭐 앞으로 이제 모멘텀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존재는 많이 하겠죠. 다만 지금 우진엔텍이나 이제 다른 뭐 한빛레이저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기업의 밸류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이 뭐 저가다. 아니면 지금 밸류 멀티플을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저평가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다, 뭐 고평가를 유지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추측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엄연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상장주 쪽에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강세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아직 딱히 올릴 만한 재료들은 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특징적으로 개별 재료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도 우호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신규 상장주들도 물론 수급적인 부분들은 받겠지만 결국 이 풀 자체가 그렇게 오래나 원래 못 갑니다. 신규 상장주 성격 자체가. 그럼에도 상장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잘 갔던 부분들은 우호적인 시장 형성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강한 쪽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우진액트도 그렇고 요새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좀 잘 가니까 거기 쪽으로 좀 몰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도 갖고 있잖아요. 상장을 했을 때 보통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연일 며칠 뭐 급등 나오고 급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네. 많이 달려드는 거죠. 어차피 지금 매수해도 그 다음날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말이 좀 틀린 말도 아닙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저는 내동매매가 될 가능성도 좀 적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상장주는 단순히 그냥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고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성장성 밸류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뭐 눌린다고 해가지고 막 이걸 매도를 하고 다른 쪽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보다는 결국엔 뭐 이스페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쉬었다가 어제 엄청난 좀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엔 갈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잡는다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내 종목이 안 간다, 상장주에 지금 뛰어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